네, 개장 4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8시 56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훈풍이 느껴지는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 에너지 분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이 확실히 좀 좋아지네요.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1%가량의 상승불 켜면서 오늘장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24% 포인트로 거의 30포인트 가깝게 바짝 끌어올리면서 2363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반등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20일 이평선 2370선대 후반에 있거든요. 오늘장 2360선대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 7포인트가량 전거래일 대비 끌어올리면서 765.56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코스닥은 20일 이평선 오늘장에서 아마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이평선 딱 맞닿은 상황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좀 그룹핑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 가진 종목이 철도하고요, 폐배터리 이렇게 두 종목군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간밤에 국제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공급 쪽에 이슈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은 다시 반등 움직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슈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였습니다. 일부 단독 보도여가지고 이 사실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현대차에서 폐배터리 사업 신규로 진입하는데 그 구체적인 좀 윤곽이 서서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일부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어제도 이 내용이 슬슬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고요. MPC 현재 13% 정도 갭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테크도 어제 10% 가깝게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5% 정도 추가 상승 예고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보겠습니다. 현재 파워로직스도 상승세 동참하면서 이 종목도 5%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도 쪽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철도고요. 조금 더 큰 범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는데 이 철도가 좀 먼저 들어갈 것이다. 필수적인 이런 재건 사업 가운데 하나고 이에 따라서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대우AL이 오늘장 16%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0%대 철도 상당히 오늘장에서 탄력적인 모습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하TI도 보겠습니다. 대하TI 오늘장에서 움직임이 한 8% 정도 10% 안팎으로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연가스나 국제유가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쪽으로는 중앙에너비스 한 5% 정도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한 4%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동하는 또 상품 관련된 종목군들 오름세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급 우려가 나타나면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렇다 할 일정이 없습니다. 어제는 개장 전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장중에도 LG전자 있었는데요. 약간은 좀 소강 국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장 마치고 나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는 볼만한 일정들이 많지 않고요. 일본 쪽에서 경제지표 몇몇 나오는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지표들이 대부분입니다. 가계지출이나 경상수지 일본 쪽에서 좀 나오는데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일정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요, 양쪽 지수 본격적인 출발 흐름 따라가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때보다는 약간은 좀 주춤하는데 그래도 양시장 견조하게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84% 상승하면서 235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된 상승 움직임이 맞고요. 다음은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은 20일 이동평균선 딱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21선을 뚫어내느냐 마느냐, 양봉을 어느 정도까지 뽑아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현재 코스닥이 1% 정도 오릅니다. 765.92포인트, 전일 대비로는 8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외국인 연속성을 좀 보여줄 것인가, 수급에서는 이 부분이 포인트겠죠. 오늘장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일단은 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1,500억 가깝게 샀습니다. 이 금액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도 외국인이 슬슬 좀 돌아오고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희망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장에서도 거래소 외국인 11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개인 쪽에서는 350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은 매도를 하네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나란히 매도하면서 450억가량의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쌍끌이 매도네요.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사고 있는데 개인의 매수 규모 226억 원, 외국인 쪽 175억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2억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요즘에 외국인이 좀 어제도 선물시장에서 많이 샀었죠.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아직 포지션 잡히지 않았고요. 개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이 정도인데 선물시장 포지션이 아직 외국인이 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상황은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325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200억이니까요. 또 물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양시장 프로그램 매물을 일단은 좀 소화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도 전업종 상승이네요. 전업종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가장 강력한 섹터 의료 정밀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쪽인 것 같네요. SD 바이오센서가 또 의료 정밀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이 종목이 자그마치 7%나 급등을 하면서 업종 지수에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이 종목 제외하고는 이렇다하게 오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 두 번째입니다. 2.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송장비, 섬유유복, 철강금속 순으로 고르게 2% 안팎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업종 오른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덜 오르는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음식료품은 보합을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통신 섹터 그리고 의약품 업종 지수가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밖에 안 되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단기 급등하면서 업종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4%나 오르거든요. 그런데도 업종 지수가 가지를 못합니다. 녹십자고 셀트리온이 좀 무겁네요. 그 밖에 나머지 섹터는 대체적으로 견조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도 일제히 오름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나란히 상승 분위기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좀 대형주가 길을 펴려나요? 현재 보시면은 가장 강한 탄력이 LG화학입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지금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 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2차전지 투자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탄력적입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 쪽, 현대기아차 쪽 나란히 2% 정도씩 오름세 나타내고요. 삼성 SDI도 좋고요. 오늘은 반도체 쪽, 이쪽보다는 2차전지가 조금 더 강한 출발 일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몇몇이 시장 대비로 좀 약합니다. 먼저 오름세를 나타내서 그런지 오늘은 오히려 조금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 3인방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나란히 마이너스권이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3% 정도까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쪽에 이슈가 있었네요. 고덱스 캡슐 급여 적정성 결과에 대해서 지금 급여 삭제 위기에 몰려가지고 회사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답니다. 일단은 좀 기로에 놓여가지고 회사 쪽에서는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인데 악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시장 대비로 좀 약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좋은데 2차전지가 단연 돋보이네요. 에코프로비엠하고요. LNF 쪽에서 4%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1,867개나 됩니다. 하락 종목은 300개, 약간 넘는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조금 더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1,298원,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빠르게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오르는 종목이 많을 때는 시선이 좀 분산되기 마련이죠. 두 분의 시각 좀 따라가 보시면서 오늘 장의 특징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현지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 쪽 좀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는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죠.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 다 괜찮았는데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5에서 6%대 상승 보였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괜찮았어요. 오래간만에 뭐 보그너라든가 앱티브라든가 한 5에서 6%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영향을 바로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더 강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현대차 한 2.5% 상승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살펴봤고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화신 같은 경우는 3.5%, 6%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한 1.7%, 현대위아도 지금 한 2.3%, 만도 같은 경우에도 한 2.3%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지수 대비 좀 덜 빠지고 좀 그랬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상당히 흐름이, 환율도 그렇고 우호적이다. 그리고 유가도 꺾이면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업종에 나쁠 게 지금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재고 소진도 좀 빨리 되고 있어가지고, 뭐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출고는 더 빨라지면서 자동차 업종에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 그래도 청신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시장들 전체적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종목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은 조선 쪽에 잠깐 좀 보고 있는데, 네. 현대미포조선이 3%가 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급하게 이제 꺾였었죠.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이제 오일가가 빠지게 되면서 이제 뭐 조선 그 성과도 같이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빠졌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 조선 쪽에는 지금 수주 잔량에 대한 어떤 매출 회복이나 이익 회복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뭐 우려감들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조선주들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이제 기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피팅주들 뭐 또 이제 뭐 보냉주들 이런 것들 다 같이 빠졌거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조선주들도 지금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의 약점이 뭐였냐면은 그간에 수주는 잘 되는데 수주 단가가 너무 싸다 이거였는데, 지금 LNG선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지금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캐퍼가 거의 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또 이제 아마 이제 그 하반기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 조선주들도 하반기 때 계속해가지고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지금 이제 바닥 반등 어떤 징후 같은 것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 좋게 보시네요. 최현지 전문가님. 네, 해운주 좀 보고 있는데요. 해운주 지금 뭐 HMM 같은 경우에도 한 2.5% 상승, 페노션도 2%대 강세, 대한해운도 2%대 강세입니다.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HMM 같은 경우에는 뭐 SM그룹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조금 뭐 지분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뭐 M&A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을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좀 보면은 유가가 하락하면은 뭐 해운주 당연히 좋죠.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대신 운임 지수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나쁜 운명과 이제 좋은 면 같이 공존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은 이제 긍정적. 그다음에 운임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BDI 지수, 뭐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코로나 그때 전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운임 지수가 꺾여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고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게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해운의 운임 지수는 좀 꺾여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물동량이 예전만 못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호재와 악재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뭐 지금 전체적인 지수 반등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 섹터 봤습니다. 조선, 해운 이쪽 섹터들 좀 들여다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전기차 쪽 뭐 오늘
시세가 뭐 전체적인 섹터로 본다면 시세가 괜찮은 섹터라서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뭐 LG화학도 아직까지 배터리로 봐야 되겠죠. 3% 이상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솔루션도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을 오늘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봉을 내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21선 안착 흐름을 이제 가져가고 있다 보이고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뭐 3% 이상 급반등이 좀 나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 코스닥 대형주들 중에서 LNF하고 에코프로 BM이 둘 다 장기 이평선을 지금 이제 뭐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지금 돌파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장주들이 배터리 소재의 대장주들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부대장급들도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봐야 되는데 첨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 잡으려는 움직임이고 동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잡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은 아마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뭐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그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도 안 돼요.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또 올라가면은 멀티플 얘기 나오고 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 소재주들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모더나 그 테슬라가 5%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오늘의 강세 움직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좀 전에 벨 눌렀어요. 네. 오늘 태양광 패널 업체 좀 보고 있는데 역시 미국 증시에서 패널 업체들이 지금 강세였어요. 전부 다 급등을 했는데 오늘 OCI 같은 경우에도 3.5% 상승, 하나솔루션도 3.5% 상승, 현대에너지 솔루션 5%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풍력 관련주보다는 역시 태양광 패널 쪽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뭐 두산 피올셀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역시 재생에너지 쪽이 뭐 전체적인 미국 시장에서 그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역시 섹터별, 종목별로는 아직까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강세는 뭐 시초가 강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거고요. 그동안에 뭐 패널 쪽에서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당연히 재생에너지 쪽은 안 좋았는데 어제 유가가 좀 한 4% 정도 반등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쪽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유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을 거라고 본다면은 제가 뭐 계속 유가 안 좋을 것이라고 뭐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6월 초서부터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패널 이쪽으로는 조금 하향세가 좀 주가 하락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태양광 패널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건설도 오늘 이제 오르네요. 건설이라는 키워드들이 현대건설이 오늘 이제 2% 이상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이제 뭐 키워드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모멘텀이 지금 받쳐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뭐 지금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PR 밸류가 상당히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소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많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건설 기계 쪽도 그런 모멘텀들이 우크라 대건 모멘텀들이 이제 발휘가 되면서 뭐 두산밖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 현대 건설 기계 뭐 다 DY 파워까지 다 이제 뭐 상승권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그 건설 쪽에 매이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건자재 쪽으로 매이가 이제 좀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 건설주 내에서의 건자재 쪽에서의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이제 작은 종목들, 뭐 이제 삼목에스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 주들, 또 덕신하우징, 또 뭐 현대리바트 이런 관련주들은 보통 건자재들이 뭐 많이 이제 움직일 때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고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페인트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건자재 쪽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봐주셨어요. 오늘은 두루두루 오름세를 나타내서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섹터, 그리고 조선, 해운, 태양광 쪽 오랜만에 봤고요. 전기차 쪽, 그리고 건설 섹터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10분의 승부사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부터 보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흐름이 오늘 많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신재생 내에서의 롱숏이 있나? 뭐 약간 이런 생각들도 들고, 앞서 최현주 전문가 미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다, 급등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매체 보도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IEA 쪽에서 눈에 띄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외신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이 중국의 점유율이 80%가 넘어서 2025년에는 90%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배력이 너무 강하면 신재생으로 넘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럴 경우에는 게다가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재생 중에서도 태양광에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려나 여러 가지 좀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CS 베어링은 또 많이 빠져가지고요. 상당히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은 오늘장에서 6%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 쪽으로 보자면은 현재 OCI가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나란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좀 더 얘기를 이어서 들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흐름이 엇갈립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풍력하고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아무래도 태양광 쪽이 뭐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풍력 관련주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뭐 코스트 비용이 좀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좀 민감하지 않느냐, 좀 피해가 입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태양광, 풍력 둘 다 재생에너지 쪽인데,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가는 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의 수혜는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향후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지금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유가의 흐름도 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금리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좀 많이 이제 태양광 패널 쪽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 주시네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미증시에서의 힌트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S&P 500기업 가운데 간밤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던 종목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더나입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할 만한 뚜렷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더나 CEO는 지금 백신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또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차 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내에서도 얼마 전부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받았죠. SD 바이오센서 오늘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현재는 7%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외 진단기업 메리디언 바이오 사이언스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 내용은 사실 어제 장 마칠 때 즈음에 나왔습니다. 오늘장 상당히 강한 모습, 거기에다가 나노 CMS라든지 이렇게 삼열램프 쪽 개별 모멘텀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한 움직임 띄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을 상당히 놀라게 했던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력이 정말 대단하죠. 오늘도 오릅니다. 지금 이 종목이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20일 이동평균선도 뚫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 연속성이 좀 나오네요. 신교수 전문가님. 예, 뭐 이제 지금 뭐 시장에 코로나가 재확산 기믹이 그동안에 한참 쉬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오늘은 보니까 뭐 진단 쪽에 바이오니아도 상한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상 저는 지금 코로나 관련된 뭐 진단, 백신 이런 쪽 종목들을 애써서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그쪽은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세 연속성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무 많이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매기가 한번 들어왔다가 꺼졌기 때문에 과연 어느 날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물론 크겠지만 거기 잘못하면 이제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좀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쪽은 좀 많이 쳐다보고 있지 이제 않는 상태인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에는 좀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항시 주가라는 것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가 같이 포함이 되면서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뉴스에 너무 기대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진단주 또 백신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약바이오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좀 휘청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로 많이 빠집니다. 셀트리온이 3% 정도 하락하는데 오늘 시장 오르는 거 대비했을 때 평소 수준이라면 한 5% 정도 밀리는 걸로 체감을 하실 거예요. 셀트리온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박스권 상단 가니까 좀 조정을 받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고덱스 캡슐 급여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라는 악재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셀트리온의 반등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개별적인 악재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뭐 헬스케어 섹터, 뭐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제동보다는 뭐 고덱스 캡슐 때문에 뭐 결국에는 급여에서 뭐 제외할 것이다라고 뭐 얘기가 나온 만큼 개별적인 악재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다시 뭐 편입하도록 뭐 지금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뭐 매도 사인이 나온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지금 그동안에 이제 헬스케어 섹터 뭐 지수의 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헬스케어 섹터 이쪽에서의 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악재를 어떻게 보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좀 눌려왔던 종목들로 좀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또 재편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건 관련해서도 종목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뭐 히림이라든지 도화 엔지니어링 이쪽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뭐 건설 중장비였다가 오늘은 또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 영향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아티아이 지금 12% 정도의 오름세고요. 대오에이엘도 14% 오름세인데 윗골이 달린 음봉이라는 점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탄탄하게 오름세 나타내는 건설 중장비 쪽 현대 에버다임은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장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 아직 자금 집행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와 관련된 기대가 상당한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냥 테마로 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테마주들 하실 때는 오늘처럼 상승이 일어나면 오히려 매도하시고 또 눌린 구간에서 뭐 하루 이틀 눌리면은 또 거기서 진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고, 우크라 재건이라는 그 테마 모멘텀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크라 재건이 아직 시작도 안 됐고 휴전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변동성을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타기를 하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우크라 재건주들 뭐 엄청나게 잘 갈 거다 이러면서 연속성을 기대를 하면서 방향성 투자를 하면은 조금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시장도 전체적으로 좋지만 대형주 가운데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유난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가 4%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거의 뭐 4% 가깝게,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하나 좀 엮어보자면은 파생에서 나오는 쪽은 또 폐배터리 관련된 신규 사업 윤곽을 드러낸다라는 보도에 MPC, 영화테크, 뭐 폐배터리 쪽 여전히 본장 시작하고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윤재 전문가님, 앞서 이 독일 쪽에서 계속 노이즈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다 됐다고 봐도 될까요? 추가적인 얘기는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뭐 시장이 개별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저는 매수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강한 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폐배터리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할 것이라는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제일 강한, 현대 계열사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지금 MPC, 영화테크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강한데,
역시 폐배터리에 대한 거는 지금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시장 자기네들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폐배터리 시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성우 하이텍이 뭐 코스닥 새로 상장한다는데 그 주식도 뭐 상장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테마를 형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의 히어로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어제 3% 넘게 올랐는데 지금은 20일 이평선에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1% 정도의 반등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58,8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뭐 램리서치라든지 뭐 AMD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좀 나타났었고요. SK 하이닉스도 1.5%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확실히 좀 바닥 나왔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반전 효과를 지금 이제 시장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상당히 강했고, 보통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강하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이제 강하고, 그것도 외국인들의 힘으로 이렇게 잡아 올렸고, 오늘까지도 지금 양봉을 내면서 21선에 올라서려고 지금 두들기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은 상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 이렇게 보이고, 오늘도 외국계 창구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러다 플러스에서 삼성전자만 오르면은 뭐 이제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21선을 이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그동안에 뭐 엄청나게 낙폭과대죠. 사실 어떤 밸류상으로만 본다면은 정말 반도체 쪽의 종목들만큼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 대장주인 테스 같은 경우도 이제 3%대를 탕탕 두들기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장비주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쪽 기술주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기도 요즘에 보면은 21선을 또 오늘 탕탕 두들기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관련된 반도체 주변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들 이제 시세들이 좀 이제 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시장 반등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이쪽에는 좀 더 탄력 있게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어떤 수요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2차전지만 좀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LG화학이나 코스모신 소재 같이 그동안은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쪽 위주로 탄력이 나왔다면은 또 종목에 약간의 좀 온도차가 발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주들 흐름 좋네요. 최원주 전문가님 투자 의견 주세요. 네. 전체적인 지수의 반등 과정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조금 기대치 못 미치겠는 나왔지요.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으로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인데,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매수 주체들, 메이저들이 많이 사놓고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메이저들이 위에서 매도하는 시점에서 안 좋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빠지는 것 같고, 좀 자의적인 기분이 좀 드는데요. 일단 반등, 어느 정도 지수 반등 과정에서 같이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인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업종, 종목별에는 조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는 보고 있으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